여러분 안녕하세요. 십신 오행상으로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그리고 여기에 음양, 음과 양 둘 곱하면 열, 그래서 십신. 비겁은 비경과 겁재, 식상은 식신상관, 재성은 편재, 정재, 관성은 평관, 정관, 인성은 편인, 정인. 그래서 10개라 해서 십신이 되겠습니다. 십신, 사주 명리의 모든 것. 십신은 사주 명리의 꽃이고, 실제로 십신을 제대로 이해하면 사주 명리의 거의 모든 것을 섭렵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이다. 지금 비겁, 식상, 재성까지 설명을 마치고 이제 관성, 네 번째 관성이 편관, 정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성 설명 들어가기 전에 네이버 검색창 킹삭을 치시면은 내 양말에 거의 모든 것이 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 남성, 아동, 그리고 여성 패션, 남성 패션,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많이 신는 페이크 삭스, 즉 더신, 모노 더신, 면 더신, 파일 쿠션 더신 등등 다양한 종류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고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 바랍니다. 그리고 3일 전에 검색 3일 전에 라이브 숏 클립이 게시했습니다. 역시 스톱하면서 운영하는 건데요. 지금 씨앗에서 새싹이 되면 라이브가 주어지는 실제 생방송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씨앗이 아직 발화가 되질 않아서 새싹이 되질 않아 가지고 라이브에 해당이 안 돼 가지고 라이브 전 단계 씨앗에 해당되는 숏 클립이 엊그제 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숏 클립에 양말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킹삭에 들어있어 조금만 도와주시면 도와주신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매해 주시면 제가 새싹 씨앗이 발화가 돼서 새싹이 됨과 동시에 라이브 방송 생방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라이브 숏 클립 킹삭에 들어가시면 라이브 숏 클립 빨간 글씨 숏 클립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관성 편재에 관해서 계속 설명이 이어집니다. 지금 관성이 강한 여자 혹은 관성이 없는 여자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관성은 오행상으로 관성, 이걸 십신으로 하면 음양에서 편관, 정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편관 설명이 이어집니다. 관성이 강한 여자 혹은 관성이 없는 여자, 안녕 사주 명리 방명록에 관성이 4개라서 결혼을 4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글을 남기신 분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관성이 4개라고 결혼을 4번 한다는 단순한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참 갈 길이 멀다고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여자의 사주 원국이라면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거를 사주 원국, 사주 팔자를 갖다가 사주 원국이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천간, 연간,
월간, 일간, 시간, 그리고 지지,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이렇게 해서 천간, 넷, 지지, 넷 해서 사주팔자, 넷 더하기 넷은 8. 그래서 이걸 갖다 연주, 천간과 지지를 합해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 8개가 사주 원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자의 사주 원국의 관성, 즉 편관, 정관, 관성이 편관, 관성이 2개 있으면 결혼을 2번 한다고 봐 좋지 않게 해석했습니다. 관성이 3개 이상이면 기생의 사주라고 하였으며 기생, 과거에는 좀 여자를 좀 천시하게 여겨가지고 기생 아주 나쁘게 평이 났었죠. 그런데 요즘은 시대의 변화가 기생이라면 배우 그리고 탤런트 그리고 가수 등등이 모두 연예인들이 과거 얘기로 말하면 기생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너무 천대고 뭐해서 아주 나쁘게 이미지가 나빴었는데 요즘은요 연예인들 바로 시대의 흐름입니다. 영웅 호걸도 다 시대의 소산이라고 만약 하나 예인데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 그 유명하신 분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으셨겠습니까? 과거 임진왜란 때 정말 때를 잘 만나서 그렇게 시대를 잘 타고나서 영웅 호걸이 된 거 아닙니까? 영웅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때를 잘 만나야 한다. 시를 잘 타고나야 된다. 선친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때를 잘 만나야 된다. 시를 잘 타고나야 된다. 제가 살아보니까 피부로 느껴지고 특히 사주 명리를 접해보니까 실감이 납니다. 선친 말씀이 정말 옳으시고 참 선견지면 통찰력이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기생의 사주라고 하였으며 정관과 편관이 그러니까 관성을 정관, 편관, 정관으로 나누죠. 함께 있으면 겉으로는 조신하지만 속으로는 딴 남자를 그리워한다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해석은 모두 과도한 해석이며 지나친 해석이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다. 여자 사주 원국에 관성이 많고 그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남자의 관계에서 두각을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각. 아주 특출난다는 얘기죠. 뛰어난다는 얘기죠. 남성에게 인기도 많으며 계속 관성에 관해서 설명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성에게 인기도 많으며 남자를 상대로 했을 때 효율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여자 집에 가둬놔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런 여자를 집에 가둬놔야 할까요? 과거에는 아무리 잘났더라도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집에 종사했었는데 요즘은 모두 의무시대 시대의 변화에서 여자가 큰 소리치고 여자가 잘나면 총리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다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에 있으라고 집에 가다 놓는다고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나고 똑똑하면요 자기 스스로 나가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무리 잘나더라도 여자가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집에서 벙어리 냉가서 많고 살아갔었죠. 그래서 시대의 변화 때를 잘 만나야 된다.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된다. 운을 잘 타고나야 된다. 이런 여자의 경우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면 그 기운을 잘 쓸 수 있습니다. 남학교 교사, 남자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면 자신의 명대로 사는 길이 됩니다. 관성이 많고 또 강한 여자는 기운이 강한 남자를 좋아합니다. 정관과 편관의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고 선이
굵은 남자를 좋아합니다. 이런 여자들은 기가 약하고 여리여리한 남자는 쳐다보려 하지 않고 자존감이 강하고 기운이 강한 남자를 만나면 이끌립니다. 예, 세상이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가 똑똑한데 어리바리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예, 상대성인데. 하지만 결혼 이후에 남자의 강함이 허세이거나 강렬함이 약해질 때 남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신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런 여자들은 의외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강한 관성의 기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자의 경우 강한 관성의 힘으로 조직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가 채워줄 수 없는 강한 기운을 조직으로부터 얻는 것이죠. 여자의 사주에 관성이 없다는 것은 남자와의 인연이 약함을 의미합니다. 남자를 만나기 어렵거나 남자를 만나더라도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껴서 쉽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성이 없는 여자일 경우 지금 설명입니다. 별로 재지 않고 남자를 만나고 금방 헤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어설픈 남자들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관성이 없는 여자 사주 말씀드립니다. 관성이 없는 여자의 경우 없는 것을 채우기에 본능적으로 남자에게 집착하는 생리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오히려 그런 집착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번다한 친구 관계 때문에 남자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상 여자 친구들과의 소소한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 남자가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관성, 여자의 관성이 없는 사람의 경우 설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살 혼잡, 관살 혼잡. 네, 사주 원고 간의 설명이 들어갑니다. 예, 지금 도표가 없기 때문에 설명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도면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계속 설명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도표는 지금 없네요. 관살 혼잡 지금 설명이 들어갑니다. 사주 원국은 사주 팔자를 말씀드렸죠. 천간넷, 지지넷. 그래서 그걸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연월일시. 그게 지지까지 해서 사주 원국이라고 합니다. 사주 원국 안에 정관과 편관이, 이걸 오행상으로 말하면 관성입니다. 이걸 음양으로 나누니까 정관, 편관 함께 있다면 관살혼잡이라고 합니다. 관살혼잡이라는 사주 원국에 정관, 편관이 같이 있을 경우를 관살혼잡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정관과 편관이 복잡하게 섞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식상혼잡, 재성혼잡, 인성혼잡과 비슷한 맥락의 개념입니다. 관살혼잡은 한 사람의 사주 원국 안에 가로로 나란히 있거나 이 아래로 함께 있는 경우에 관살혼잡의 기운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천간처럼 가로로 있든지 아니면 천간이나 지지 가로 이렇게 세로로 있다든지 그런 경우 관살혼잡, 천간과 편관이 그렇게 나란히 있을 경우 강하게 관살혼잡의 기운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사주 원국에 정관이 있는데 운 가로 열고 대운이나 세운 가로 닫고 적시운, 대운은 10년마다 찾아오는 운이고 세운은
1년 단위로 찾아오는 운을 세운이라고 하겠습니다. 운에서 편관이 오는 경우 양관입니다. 편관, 정관은 음관이고, 그래서 편관이 오는 경우 사주 원국에 편관이 있는데 운 가로 열고 대운이나 세운에서 정관이 오는 경우도 관살 혼잡으로 봅니다. 사주 원국 안에 편관이 있든지 아니면 정관이 있든지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 편관이나 정관운이 오게 되면은 관살 혼잡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관살 혼잡의 힘의 방향성이 관성의 기운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그 효과는 첫째, 관성의 힘을 극강하게 만들어준다. 아주 강하게 만들어준다 얘기죠. 관성, 오행상, 관성. 십신으로 말하면 그냥 편관, 정관. 그리고 두 번째, 관성의 힘을 무효화시킨다. 강력하게 극강에 만들어주는 반면 힘을 무효화한다. 그러니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나쁜 거, 나쁜 거 있으면 좋은 거. 그렇듯이 아주 강하게 만든 반면 다시 무효화시킨다. 이런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양쪽에서 잡아당기기에 관성의 힘이 사라지기도 하고 오히려 극단적으로 관성의 힘이 강해진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관성의 힘이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좋지 않게 봅니다. 관성의 힘이 부정적인 면이 많다 해서 통계적으로 좀 안 좋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성과 다른 육친과의 관계, 관성은 편관, 정관을 뜻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육친과의 관계, 육친은 계속 지금 한참 안 나왔네요. 육친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이, 즉 다시 말하면 사주는 주인공이 자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이는 육친,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부인, 그리고 자식, 아들, 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친.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이,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부인, 그리고 자식. 자식은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포함이 아들이 되든 딸이 되든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육친. 관성과 다른 육친과의 관계, 관성은 비겁을 극합니다. 오행상 비겁은 십신상으로는 비견급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관성은 비겁을 극한다는 건 주인공인 본원, 사주, 일간, 그리고 명주, 주인공을 극한다는 얘기입니다. 관성. 그래서 일칠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관성은 비겁을 극합니다. 비견과 급제를 극한다는 얘기입니다. 관성이 명예와 승진을 의미하고 비겁이 친구나 동기를 의미하기에 관성을 잘 써서 승진했다는 이야기는 곧 친구나 동기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나 동기와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 관계가 멀어졌다는 얘기는 그런 친구나 동기를 자기가 뭐하고 월등하게 승진, 그러니까 출세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친구나 동기가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같은 또래인데, 같은 동기 동창인데, 아니면 월등하게 잘 돼버리면 사람은 본능에 시기에 질투가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지금 관성을 잘 썼다는 이야기, 즉 사주에서 관성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동기들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능력이 월등함을 의미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월등함을 의미합니다. 먼저 승진하고 혼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동기들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게 철칙 아닙니까? 동기와 친구를 끌어안치고 내가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관성이 비겁을 극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주인공, 나를 극한다는 것은 그런 관성이 극한다는 것은 주인공인 자기 비겁. 비겁은 비견과 급제. 주인공 나를 일간을 극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뜻입니다. 사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관성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주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기운을 말합니다. 상인의 회장을 하거나 업계에서 지역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나와 비슷한 조건의 업체를 견제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하늘에 태양이 하나 있듯이 예를 들어서 상인의 회장이 둘은 될 수가 없잖아요.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 집안에서 관성의 기운을 잘 쓰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형제간 중에는 관성의 기운을 잘 못 쓰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정말 예, 있는 그대로 그래서 십신 이것을 알아야 풀이를 하고 나무 사주를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신 사주 명리의 모든 것 근데 사주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래서 형제 중 한 사람이 관성을 잘 쓰면 그 기운이 다른 형제에게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왜 독이 되느냐? 특출나게 잘나서 고위 공직자, 군수나 시장, 대기업의 임원쯤 되는 사람이 있으면 꼭 그 형제 중에는 천덕꾸러기가 존재합니다. 강한 관성이 형제를 해친 것입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예, 형제가 열이고 스물이고 다 잘된 사람 봤습니까? 예, 거기에는 한 추리로 해서 10개, 12개, 한타가 12개죠. 그렇게 저 많은 형제가 12명 등 보통 우리 때만 해도 10중 8구는 6, 7명은 보통에서 한 집안에 형제간에. 그래서 그 중에서 특출나게 난 사람이 있으면 네, 바로 이게 얘기입니다. 천덕꾸러기가 존재합니다. 왜냐? 강한 관성이 형제를 해친 것입니다. 네, 잘난 사람이 한 집안에 둘이고 셋이고 뭐 다섯이고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예, 그렇습니다. 한쪽에서 돈을 벌고 집안을 일으키면 꼭 깨진 독처럼 천덕꾸러기 형제가 재산을 까먹습니다. 형이나 동생을 따라 되지도 않는 사업을 한답시고 설치다가 집안 망신을 시킵니다. 하지만 그 천덕꾸러기를 구박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강한 관성을 쓴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백척간도 위에 올라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삶을 걸고 이태로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 천덕꾸러기 형제의 일탈은 휴게소, 쉼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머리 끝까지 차오른 부담감을 덜고 인생을 관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 관성에 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이 이어집니다. 관성은 강하게 짓누르는 힘으로 볼 수 있는데 못난 형제가 압력의 힘을 덜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조물주가 예, 혼자만 특출나게 모두 편하게 살지 말고 또 좀 고민거리가 있어라. 이거 좀 분배,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예,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폭발하지 않도록 압력 밥솥의 추를 기울여 증기를 빼는 역할을 못난 형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이치는 다 이렇게 참 오묘합니다. 예, 계속 이어집니다. 만약 형제 전체가 다 잘 되면 자식에게 문제가 꼭 생깁니다. 예, 세상 이치입니다. 형제들이 버텨 내 삶의 무게가 그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동생이나 형이 말썽을 부린다면 적당히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줘야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 살아라. 예, 측은지심을 가지고 도와주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내가 잘 나가는데도 내 자식이 문제없이 잘 크는 이유는 내 형제가 내 강한 기운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내 도면이 이제 가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금 도면이 관성과 비겁에서 관성은 비겁을 극한다. 예, 관성과 비겁, 관성은 비겁을 극한다. 관성은 편관과 정관이고 오행상은 관성이고 십신상으로는 편관, 정관. 그리고 예, 비겁을 극한다. 관성은 비겁은 오행상 비겁이고 십신상 음양을 따질 때는 비견 급제가 되겠습니다. 비겁은 주인공, 일간을 극한다는 얘기입니다. 관성이. 네. 그러면 도면을 보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성과 비겁, 관성은 비겁을 극한다. 관성은 비겁, 비견과 급제, 일간을 극한다는 얘기입니다. 극한다는 건 좀 안 좋은 얘기죠. 생극이라고 그랬잖아. 생하는 거는 살려주고 도와주고 예, 북돋아주는 건데 극은 네, 억제 체제. 예, 억압 억제 체제에서 좋은 사람 있겠습니까? 예, 스트레스 받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극한, 예, 일간 주인공을 극한이 좋을 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목이 일간이다 할 때는 관성은 금이 되겠습니다. 극은 예를 들어 금은 목을 극하지 않습니까? 금, 금, 목 물상면으로 목은 나무로 생각합시다. 그리고 금은 도끼나 톱으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나무 아무리 큰 나무라도 톱이나 도끼로 썰든지 찍으면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머리에 쏙 들어가게 한 번으로 잊지 않기 위해서 물상면으로 금, 금, 목 세부치가 나무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린다. 그래서 금, 금, 목. 예, 그래서 관성 주인공이 목인데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의 편관이나 정관이 된다. 비겁, 비견과 급제 주인공. 예,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네, 생하는 것은 목이 기준일 때 화고, 목생화. 극하는 것은 목극토.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입니다. 재성, 재산, 재화, 돈, 재성. 내가 생해주는 건 불, 화. 예, 목생화. 그리고 목극토. 이건 재성. 그리고 관성은 금, 극, 목 반대로 나는 토, 재성을 극했는데 반대로 나를 극하는 건 관성. 그래서 질살이라고도 했습니다. 질살, 일곱 번째 살, 죽일살. 예, 그런데 요즘은 살을 잘 안 쓰죠. 예, 너무 무시무시하고 해서. 그래서 관성, 나를 극하는 게 목의 기준일 때 관성은 금입니다. 금, 극, 목. 그리고 수는 인성입니다. 왜냐? 목이 기준이니까 수생목. 살려주죠, 도와주죠, 예, 북돋아주죠. 그래서 수생목. 그래 인성, 오행이 나오죠. 시계 방향으로 첫째 목이 생겨주는 화, 극하는 것은 목극토, 토. 그리고 나를 극하는 건 관성, 예, 금극목. 나를 생겨주는 건 수생목, 인성입니다. 인성은 오행상 인성이고 십신상으로는 편인정인. 편은 양, 예, 정은 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네, 지금 예, 도면은 설명이 끝났고요. 관성에 해당하는 간지에서 관성, 예, 편관, 정관, 십신상, 오행상으로는 관성 네 번째. 그래서 관성에 해당하는 간지는 60간지라면 천간지지. 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60간지는 천간 예, 10개 그리고 지지 12개 22자가 네, 음양해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런 식으로 6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그래서 환갑을 과거에는 환갑, 돌아올 환, 그리고 회갑, 돌아올 해, 돌해. 그래서 60년 만에 다시 갑자가 온다. 갑자는 온다. 60회갑이라고 갑자라고 60갑자라고. 그래서 60간지 중에 천간지지. 그러니까 천간일 때 첫 번째가 갑입니다. 그리고 지지 첫 번째가 예, 잡니다. 그래서 갑자 이렇게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60년 만에 다시 갑자로 돌아오면서 회갑 더하게 예, 수명이 짧았을 때 그때는 환갑을 아주 우리 때만 해도 거창하게 썼습니다. 요즘 우리 선친들은 아주 거창하게 썼습니다. 단명 들으셔가지고 60 환갑 넘기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장수 100세 시대라 해서
60 환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칠순 고래이 70 정도 돼야 좀 그렇게 아주 성스럽지는 않지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지만은 칠순 정도 돼야 해갑식으로 고래이를 찾은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 그거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무시대 그다음 시대의 흐름 장수시대 그래가지고 보통으로 알고 있죠. 칠순 정도는 그래 시대의 흐름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간지는 60 간지 천간지지의 약자. 간지는 60 간지 중에 천간과 지지 중 총 12개입니다. 일주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주는 바로 천간의 일간 그리고 지지의 일주 지지 일지 해서 일주입니다. 천간 지지 합해서 일주. 그래서 일주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만 일주를 제가 읽어 드리고 나머지는 일주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든 게 다 일주란 거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신 일주, 의류, 병자, 정해, 무인, 기묘, 경호, 신사, 임진, 임술, 개축, 개미 이상 12개 간지 일주가 관성에 해당하는 간지가 되겠습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간지입니다. 전체적인 사주 구성의 차이는 있지만 이에 열거한 일주들에서 관성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간지 해가지고 이렇게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갑신, 의류, 병자, 정해, 그 다음에 무인, 기묘, 무인, 기묘, 그리고 경호, 신사, 경호, 신사, 임진, 임술, 개축, 개미 이렇게 위에 6 밑에 6 해서 12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갑신, 의류, 병자, 정해, 무인, 기묘, 경호, 신사, 임진, 임술, 개축, 개미 이렇게 해서 이 일주가 관성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